지나가면 또다시 바람이 불어오네. 왜 나를 흔들고 또 흔드는지 이제 묻지 않으리. 피하지 않으리라. 두 팔 벌려 품으리라. 내 앞에 놓인 십자가 안고 하루하루 길 위에 서리라. 그 길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깨고 새로운 나를 찾으리라. 마주하는 나 약함 주께 맡기고 그런 나를 사랑하리라.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알고 새로운 세상 꿈꾸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피하지 않으리라. 두 팔 벌려 품으리라. 내 앞에 놓인 십자가 안고 하루하루 길 위에 서리라. 그 길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깨고 새로운 나를 찾으리라. 마주하는 나 약함 주께 맡기고 그런 나를 사랑하리라.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알고 새로운 세상 꿈꾸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생활성가 가수 신보연 엘리사벳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현 씨. 네, 시민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신보연 엘리사벳 그 자매님 처음 제가 여기 토크 콘서트 for you에서 뵙고 또 시청자분들도 처음 아마 보실 텐데 네네. 간단하게 자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15회 CPBC 창작 생활성가제를 통해서 생활성가의 성가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에는 본당에서는 10년 넘게 성가대 지휘자로 네. 그리고 외부에서는 호스피스 명동에서 음악 봉사를 활동을 하다가 2년 전에 개인적으로 저 하느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싶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도 멈추고 이렇게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는 신보연 엘리사벳입니다. 네,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뭐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도 하셨고 네네. 네,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잠시 뒤에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나와주신 두 패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두 분이십니다. 여러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낯이 익으실 텐데요.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제노 교수님, 연세대 외래 교수이시고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 조혜경 스텔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경 스텔라입니다. 네. 두 분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그 박용우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저랑 좀 닮지 않았나요? 설마 네, 맞습니다. 박용우, 박정우. 이름이 같습니다. 네, 네, 웃자 돌림. 네, 저희 친형제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누가 형인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신부님한테 동생일까요? 불리해 보이는 질문은 하지 않으시는 게. 교수님 죄송합니다. 신부님이 동생이시고 교수님이 형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제는 제가 형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동생입니다. 네. 동생이지만 오늘- 사실 제가 늘 존경하고 네네. 네,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도 저는 그냥 후고 신부님이 제 동생이지만 저는 늘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네, 멋있어요. 방송용 멘트. 네, 아니고. 티 났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형이랑 같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건 처음이고 저희 형님이 뭐 오랫동안 사실 방송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맨날 보기만 하다가 제가 형이랑 이렇게 또 방송에 출연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제가 그 전에보다는 머리가 약간 좀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동생으로 보이기 위해서 약간의 칠을 좀 했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이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시고 또 비만 전문 의사이신데 또 오늘 또 노인 건강을 주제로 또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마 이제 방송을 보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좀 인사 좀 하시죠. 네. 아, 쑥스럽네요. 네. 네. 네, 어머니 보고 계시죠? 뿌듯하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실 이제 80대 또 연로하신데 또 이제 뭐 큰아들 또 의사하고 또 아들 또 제가 이제 신부이기도 한데 뭐 아들을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랑도 하시지만 또 그만큼 많이 걱정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포유 주제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그런 노인들의 어떤 삶, 그분의 건강,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건가. 사실 중년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나 교회 안에서 노인 사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그 노인 사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노인 교육, 또 평생 교육에 대해서 공부해 오신 우리 조혜경 박사님 오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뭐 고령화, 고령사회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 어떤가요? 저희가 2000년도에 네.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7.2%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2018년도에 14%에 도달해서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20%가 넘을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7%에서 14%가 되는데 약 150년이 걸렸어요. 네. 근데 저희는 18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엄청 다른 빠르죠. 나라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계 유례 없는 네. 초고속 그리고 압축적 고령화라고 그렇게 네. 부르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노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치매라든지 이제 노인 건강 문제인데 우리 박용우 박사님, 네, 형님이지만 이제 역사는 이제 교수님, 박사님이신데 자 이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평균 수명과 관련된 문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뭐 이제 100세 시대라는 네.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쓰이게 된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는 게 이제 지금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살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82.7세 평균이. 네. 그 얘기는 지금 이미 40세, 50세 또는 60세 이상을 사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90 이상 사신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연세가 90세라는 얘기예요. 아, 빈도가 높은.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90세 돌아가시는 분들은 일제치하에 태어나셔가지고 6.25도 겪고 보릿고개도 겪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셨는데도 90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보다는 먹는 것도 제대로 그렇죠. 못 먹고 그러면 우리는 건강 관리도 못 했는데도 그렇게 되셨다. 100살 넘어까지 산다고 봐야 그럴 되거든요.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제는 사실은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유병장수라는 말을 쓰는데 문제는 우리 어르신 세대까지는 이제 80에 죽음을 준비하셨다가 우리는 지금 100세 또는 100세 이상까지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수명만 늘어났지 과연 우리가 더 건강해졌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80의 생을 마감하셨던 우리 어르신 세대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비만 이런 인구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네. 그러면 그로 인한 합병증 대표적인 게 이제 중풍이나 치매인데 네. 그럼 80 이후에서 20년 이상의 삶을 중풍이나 치매를 앓고 살 위험이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더 높아졌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거는 정말 마음이 무거운 얘기죠. 네. 그리고 결국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곧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또 30년 후에 내가 중풍이나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네.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노년의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고, 그러면 조혜경 박사님, 이제 건강 말고도 우리가 노년을 준비해야 될 또 노인들을 또 모시면서 살아야 될 또 세대로서 뭔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노인대학을 봉사자로 네. 운영도 해봤고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회 안에 강의도 좀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리스도교 신자기 때문에 네. 가톨릭 신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하느님 앞에서 정말 좋은 죽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머무르시고 교회 안에서 삶을 잘 다듬고 정리하시고 그리고 노년기가 하느님 앞에 제일 가까운 시기잖아요, 네. 시민님.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다급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느님 앞에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자, 사실 그 노인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노인 빈곤율인데요. 우리나라의 또 노인 자살률도 높고, 그 자살하는 이유는 어쨌든 살기 싫다. 네, 노인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유일 텐데요. 뭐 건강적인 면에서도 노인들 건강은 어떤가요? 어떤 병들이 노인들한테 많은 건가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노인 자살률이 네. OECD 국가 중에 1위로 알고 네.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빈곤 문제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겪는 게 육체적인 불편함이죠. 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노화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질병까지 겹쳐지게 되면 더 힘들겠죠. 본인이 원튼 원치 않던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그 궁핍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인간관계 또는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인들의 우울증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뭐 많게는 한 25%까지가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드러나고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살하시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잠재적으로 우울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우울증이 겉으로 표출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우울증이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증상인 자살로 이제 갑자기 나타나게 되니까 자녀들도 좀 당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노인 건강 문제에 있어서 육체적인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특히 우울증 환자들을 조기에 좀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도적인 장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노인 세대가 되면 잃어버리는 게 많죠. 그렇죠. 물론 이제 건강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내가 다녔던 직장도 이제 없어지고 수입도 없어지고 또 인간관계, 사회생활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상실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사실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은 우울할 위험이 크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놓고 그럼 우리가 노인으로서 정말 신나게 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또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하고 필요한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야만 우울증도 막고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자살률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이게 듭니다. 이제 또 하나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주위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도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요, 그 통증에 대한 역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커져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가라앉아 있더라도 그거보다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픈 게 더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픈 얘기를 먼저 하게 되지 내가 조금 우울하고 뭐 만사 귀찮고 의욕이 없어라는 얘기를 좀 덜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그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질환에 대해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거부감?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 뭔가 스트레스, 뭐 우울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서 그렇죠. 난 강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오히려 사실은 더 드러내야 되는 이런 내가 요즘 우울한가 봐. 요즘 잠 못 자고 요즘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의욕이 좀 떨어져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마치 내가 정신적으로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는 애써 감춘 채 그냥 육체적인 불편함만 호소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고 주변에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나 자녀들도 혹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우울증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바꿔서 조혜경 박사님, 우리 한국 사회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 공경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신부님 더 잘 느끼실 것 같고 여기 뭐 나오신 선생님도 느끼실 텐데 공경이라는 표현이 좀 이제 좀 무색하죠. 네, 많이 약해졌죠. 네, 그리고 세대 간에 서로 소통 안 되고 어른은 아이들 젊은 세대 보고 철딱선이 없고 뭘 모른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고 젊은이들은 어른들 말 안 들으려 하고 두 번 얘기하면 벌써 잔소리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네. 접촉이 없고 공감대가 없고 부정적인 것만 보면 참 어둡고 심각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역할이 중요한데요. 노인들이 이렇게 우울하기 쉽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위축되는 그런 시기에 노인들이 좀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본당 안에서 노인 사목,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목 정책들,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중요한데 지금 본당에 노인대학이 많이 있죠. 네, 많이 네. 생겼고요. 예, 뭐 각 교구별로 또 점점 늘고 있고요. 네, 교구의 프로그램에 보면 뭐 시니어 아카데미도 아카데미,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노인대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교회 안에 이제 노인사목의 한 분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뭐 한 20-30년 돼 가요. 더 네. 되는데 근래에 이제 오면서 노인 세대도 바뀌고요. 네. 예전 지금 80 이상 되신 그러니까 노인대학에 들어오셔서 20년, 30년을 계속 계신 노인대학 학생분들하고 지금 들어가시는 70대 분들하고는 또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대학도
예전에는 뭐 소위 말하는 취미 교실 아니면 뭐 그야말로 성경 공부 1시간 하고 식사하시고 경로의 어떤 의미였다 그런다라면 네. 근래에 올수록은 교육의 의미로 그리고 영성 교육의 장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 신자들을 위한 재교육의 장이고 그런 네. 어떤 교육적인 그러니까 주일학교처럼 그렇죠. 그런 학교의 의미와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희 위원회가 좀 노력을 했죠. 네. 예. 사실 그 노인들의 어떤 자의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이게 잠깐 시간을 영으로 보내다 간다면 지금은 다 지적인 욕구도 있고 어떤 취미 생활도 하시고 싶고 그런 것들을 그런 노인 아카데미에서 예. 이제 좀 제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 그럼에도 연구들을 불구하고 하시죠? 네. 제일 좋아하시는 건 역시나 가요 노래방이에요. 근데 물론 전체 흐름으로 보면 네. 예, 지적인 노인이 많아지셨고 네. 뭐 여러 가지 여력도 더 있으시고 교육 수준도 이렇게 높아지셨죠. 그렇죠. 그리고 뭐 현역 요구도 시절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는 좀 예, 여흥으로 교육 수준 학력이 네. 높으신 어르신도요. 네. 뭐 어학이나 이런 거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권하면 아, 나 머리 아파서 싫다. 아. 내가 늙어서도 그런 골 아픈 거 공부는 싫다. 네. 이러시고요. 저는 자. 벌써 그런데요. 사실. 네, 저는 이제 대학을 신학교를 나오니까 너무 강의를 안 해도 좋고 논문을 안 봐도 좋습니다. 아니, 저도 질문이 있는데 시니어 아카데미가 이제 지금 어르신들이 뭐 65세에서 이제 진짜 100세까지 다양하신데 우리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있듯이 거기도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과정이 수준이 따로 좀 올라가는? 수준에 따른 과정이 네. 따로 있나요? 예, 굉장히 예리하고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60대와 90대의 체력 수준도 너무 그렇죠, 다르고요. 그렇죠. 이해도도 다르고. 그래서 제일 좋기는 이제 나눠서 그걸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영올드, 올드올드, 이게 영반, 네. 올드반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이원화하려면 봉사자가 2배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교회의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그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교로 가되 영반과 올드반의 프로그램을 약간 다양화해서 이원화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한편에서 또 보면 너무 연령별로 나누는 것도 사실은 최선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아까 시작할 때 이제 65세부터가 사실은 이제 예. 법적으로 이제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노인 대학 같은데 65세가 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아직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담인데 네. 이제 매 학기 그 노인대학 학생 모집을 합니다. 네. 본당의 로비에서 이제 하거든요. 홍보도 하고. 음. 근데 저희가 볼 때 분명히 노인대학에 오실 만한 연세로 보여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좀 들어오시라고 어르신 노인대학 네. 오세요. 이랬다가는 백발백중 그냥 가십니다. 아. 오히려 화를 내시고 내가 아. 그렇게 늙었냐. 네. 내가 뭐 노인대학에 갈 정도냐 이러시면서 그리고 이제 한 65세 되신 분은 이렇게 와서 보시면서 아우 노인대학엔 너무 노인네가 많아서 그러고 가시고요. 네. 그래도 65세 지하철 공짜로 타시잖아요. 그건 그건 엄청 좋아하시죠. 네, 그건 굉장히 좋아하시고. 좋아하는데 노인이라고 부르는 건 안 좋아하시죠. 그럼.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네. 근데 사실 유엔에서는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아.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6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이고 80세부터를 이제 노인이라고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100세 시대를 생각한다면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노인이라는 이제 뭐 요즘 그래서 뭐 시니어니 뭐 실버 세대니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노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갖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저부터도 저는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6자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진짜 질문 드린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정말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시니어 아카데미에 오실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사실 그 준비해야 되는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들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한번 던져 본 네, 겁니다. 우리 보현 씨는 아직 젊으신데 네네. 어제 뭐 이렇게 노인들 많은 데서 또 봉사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서 나의 노년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또 노인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와 노인들이 어떻게 좀 상호 관계를 잘 맺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예전에는 막연히 그냥 어르신이라고만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늦둥이기 때문에 가장 옆에 있는 저희 엄마가 이제 곧 80이 가까우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엄마랑 이제 차 한잔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아, 우리 막내가 이렇게 벌써 나이가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뭐 이제 같이 늙어가니까 친구해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어르신이라는 그런 표현에 저도 아,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너무 먼 얘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엄마를 보면서 그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아, 그래도 내가 엄마의 모습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언젠가는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노인이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될 텐데 지금 또 노인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이야기고 현재 노인들도 필요한 이야기고 건강하게 노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 우리 박영호 박사님, 그 노인층의 많은 질병과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또는 지금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뭐 이제 특히 방송에서 한 30년 됐더라고요. 저도 방송 나온 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노년 준비가 코앞에 닥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건강에 관련된 서적을 보거나 내용을 볼 때에도 남의 얘기가 아닌 이거는 내 얘기야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흡인력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경험한 바로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제 나이가 65세 이상 이제 먹기 전부터는 일단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 이런 어떤 숫자로 보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만약에 65세 이전에 이미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그 숫자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후부터는 뇌 건강, 결국은 중풍이나 치매. 왜냐하면 사실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염려하는 병이 치매거든요. 암은 단기간에 결판이 납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치매를 안고 15년, 2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치매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일찍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치매 예방의 시작을 적어도 나이 60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하면 앞서 얘기한 우울증에서 빨리 극복하는 거. 그러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치매에 중요한 위험인자거든요. 네. 그 다음에 불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생리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아지지만 의도적으로 수면의 질을 좋게 해서 수면 시간을 늘려야 그만큼 치매라고 하는 것도 멀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 건강을 그러니까 뇌 건강을 위해서는 뇌를 끊임없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된다면 네. 굳이 어르신들 오세요라고 얘기 안 해도 자발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뇌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좋죠. 이런 거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든지 앞서 이제 뭐 외국어 배우는 거나 공부하는 거 싫다고 하셨는데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외국어 배우는 건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논문 쓰고 뭐 읽는 거 별로 그래서 소설 같은 거 읽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거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100세 시대니까 아직도 40년 이상 남았는데 지금부터 무언가를 새로 배우겠다라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주혜경 박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뭐 요한바로이세 교황님도 사실 여러 군데에서 노인에 대한 어떤 태도, 또 노인을 공경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가르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사회적으로는 네. 생산성하고 네. 객관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 가치, 속도에 비유해서 보기 때문에 노인 세대가 참 어려운 세대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영적인 나이에 어떤 네. 구분이 있나요? 또 맞습니다. 마감이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어떤 그 가르침으로 눈을 좀 돌리고 본 게 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보니까 일찍이 1993년부터 교회 안에 노인의 존엄과 사명 네. 이런 회칙도 나왔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또 엄청 많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가 그 행보에 막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말씀이 너무나 직접적이고 어떤 경우는 아주 속이 후련하게 아주 직언을 하시고요. 네. 흔히 이제 그 표현이 전 우습기도 하고 와닿는데 노인을 헌신짝 취급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전 이태리어를 모르는데 헌신짝이 이태리어로 뭔지 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음.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연령대별로 우리가 존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 어느 시기도 무시되어서 안 되고 맞습니다. 또 그 어떤 시기도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네. 함께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누누이 강조하고 계세요. 누누이. 네, 맞습니다. 요한 바오로 교황님은 사실 태아부터 네. 수정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느 순간도 다 존엄한 인간 생명이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노년의 지혜, 세대 간에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래서 비록 노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상실하지만 그러나 노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우리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인식하고 노인들은 노인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갖고 젊은 세대들은 더 노인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좀 지혜를 구하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은 노인에 대한 의미, 우리 교회가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노인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노인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네, 연세대 외래 교수이시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 조혜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님 뵙기를 원해요. 나 주님 뵙기를 원해요. 나의 사랑, 나의 하느님, 나 주님 뵙기를 원해요. 나 주님만 따라 갈래요. 나 주님만 따라 살래요. 주님 은혜로 나를 세우사 제가 당신의 자녀 되리라. 언제나 주님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죠. 세상 앞에서 주님은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죠. 보라 새날이 왔도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인사드립니다. 생활성가 가수 신보연 엘리사벳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노인 사목, 노인 건강, 또 신앙인으로서 노인의 삶은 어때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100세 시대라고 요즘 그렇게 부르는데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우리 시청자 중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노인들,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노인 사목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좀 개략적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도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혜경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대교구의 이제 노인 사목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오랫동안 또 노인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해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노인 사목이 뭐 충분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 본당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노인대학도 있고 시니어 성가대도 있고 또 노인들을 위한 뭐 연령회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라고 좀 이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노인 사목의 가장 핵심이라 그럴까요? 많이들 하고 계시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노인 대학, 네. 시니어 아카데미의 운영이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네. 근데 신부님들께서는 노인 사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광범위하게 네. 보시니까 근데 이제 사실 노인 대학이 있다 그래서 노인 사목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사실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사실 노인대학에 다니는 분들, 시니어 아카데미에 다니는 분들은 전체 어르신 그 비율이 한 10% 남짓. 그렇듯이 차라리 노인대학을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사목적 배려 안에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시다고 미루어 볼 수 있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신다고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나오시지 않는 나머지 90%는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가고 관리해 드릴 건가.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그렇죠. 오히려 무겁고 그리고 이제 이 지난주에 그때 제가 노인 대학 이런 거 조금 변화하고 있다. 학교로 네. 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너무 고단하게 사셨고 정말 굶다시피 사셨고 이래서 그냥 노후는 편안하게 쉬고만 싶다. 네. 밥 3끼만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쉬겠다 이러셨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쉬시라고만 하면 다 화내실 거예요. 네. 아마 내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네. 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싶다가 이제 열망이시고 네. 자녀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의 여력을 네. 지력이나 뭐 재력이나 아니면 그런 모든 역량을 교회가 활용을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네. 대접받고 경로를 받으려는 그런 의식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노인 사목의 주체로 어르신들이 기여할 그렇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미사도 없었던 적이 있었고 사실 미사에 제일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또 미사를 재개를 했는데 또 감염 위험이 있으니 노인들은 가능하면 오지 말아 주십시오 하니까 이 성당에서 받던 위로도 못 받고 그나마 이렇게 우리 평화방송 통해서 네, 이런 방송도 보시고 미사도 방송 미사 하시면서 좀 위로를 받긴 하시지만 그런 노인 신자분들이 많이 사실 좀 신앙생활도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박영호 박사님, 병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제 뭐 노인들이 병원에 오는 것도 좀 불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볼 정도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원내 이제 감염자가 생기면 병원이 폐쇄된다든지 아니면 또 의료진이 이제 격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늘 24시간 긴장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또 환자들도 보다 보니까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사실 병원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이 코로나19에도 또 취약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의 문턱이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뭐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이제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의료진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죠. 네. 아무튼 빨리 코로나19가 해결돼서 노인 어르신들이 병원이든 성당이든 좀 편안하게 좀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지금 조금 네. 첨언을 한다면,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처음에 코로나19가 이제 발병을 했을 때 저도 굉장히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의사들도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일까 이제 많이 우려하고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한 6, 7개월 겪다 보니까 적어도 이렇게 그 오염된 표면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반면에 비말을 통한 감염이 굉장히 주된 거라고 네.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강조가 됐는데, 보면 아직도 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바깥에 외출해서 그 돌아다니실 때는 굳이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공기 순환이 잘 되니까. 그렇죠. 또, 이제 네. 바깥에서는 이게 비말 거리감도 감염이 있고. 있을 네. 그 가능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것도 어르신들이 마스크 쓰면 아무래도 이제 숨쉬기도 조금 불편해 하시고, 네.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쓸 때에는 적어도 코라도 좀 보이고 그냥 맑은 공기를 쐬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직접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눌 때에 이제 비말 감염의 이제 우려가 있는 건데, 보면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 딱 들어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마스크를 벗고 친한 동료 뭐 이런 가족들하고 마스크를 벗고 이제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볼 때, 아,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실내에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에도 이제 이것도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롭게 바뀐 문화인데, 식사할 때는 가급적 대화를 최소한으로 하고 식사를 끝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들도 사실 마스크 쓰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렇게 일렬로 앉아 있을 때는 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중장년층과 노인 세대와의 그런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세대 갈등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은 여러 가지로 약해지고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그런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노인들을 대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세대 간의 그런 갈등,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조혜경 박사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세대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네. 같고요.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는 신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어린이 미사, 주일학교 이렇게 그런 미사와 어른 미사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다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는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까 코로나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을 더 포커스를 두고 그런 함께하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 이런 상황에서 없는 양극 세대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라 그럴까요? 나아갈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더 단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보다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어른들 책임도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하며, 그러니까 어른 세대가 좋은 표양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앙의 그 흐름 속에 그 과정 속에서 손자녀나 아니면 젊은 세대에게 정말 좋은 그런 신앙의 전수자 역할을 하도록 이제 저희 노인 쪽에서는 그런 관점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래서 자타가 그런 네. 노년기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변화에 빨리 적응하면서 이제 사실 저희만 해도 장년층, 중장년층만 해도 청년 세대들이 볼 때는 좀 뒤처진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꼰대라는 요즘 표현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라떼는 홀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라떼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겸손해야 되고 좀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려고만 들지 말고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변화를 빨리 그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흡수하면서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어른도 배울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젊은 세대는 그 노인들 어른 세대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 제가 최근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도 열심히 봤는데 굉장히 저희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선후배 간의 서열이라든지 그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사들 문화는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사실 의사들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군대보다 더 엄격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열이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 유교적인 오랜 관습에서 내려온 어떤 권위주의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그러한 문화가 사실 알게 모르게 좀 스며들어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무래도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이제 그 밑에 후학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지만 또 듣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뿐 아니라 저는 이제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권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에는 벌써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경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남의 얘기를 좀 더 들어주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젊은 층에게도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뇌도 이제 그 퇴행 과정을 밟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불편하다 보니까 신경도 예민해지고 또 앞서 얘기한 대로 우울증도 많고 하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냥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라고 던진 얘기에도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시는 상처받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그 말에 대한 주의도 좀 필요하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때로는 좀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같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서로 이제 어떤 그 세대 간의 조금 어떤 부딪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소설이나 뭐 영화 드라마를 보면 특히나 그 모녀 간의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서로 또 상처 주기도 하고. 보현 씨는 어떠세요? 어머니랑 관계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괜히 좀 찔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의 삐짐의 빈도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연세가 드시면서? 네네네. 근데 그냥 저도 그냥 예전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서스럼 없이 했는데 그냥 돌아갔더니 엄마가 되게 속상했어. 막 그 삐짐을 우리는 또 알잖아요. 네. 잔잔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좀 많이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엄마 얘기를 많이 경청하려고도 하고 많이 들어주려고 좀 노력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엄마랑 산책도 다니고 아침에 같이 운동도 하면서 하거든요. 시간이 나면. 근데 정말 찔리네요, 교수님. 네.
그래도 이제 모녀는 그 여성들끼리 나름대로 교감이 그렇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네, 대책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화가 없는 대화가 필요해 뭐 이제 그런 코너 이제 생각이 나는데 어머니하고 전화 네. 통화할 때는 한 10분, 15분 하는데 아버지하고는 1분이면 딱 네. 끝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금방 엄마 바꿔줄게 딱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스몰톡 이런 작은 대화를 사실 남자들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인들은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는 존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노인들이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노인의 소명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혜경 박사님? 역사를 전하는 역할이라 그럴까요? 예. 네, 역사를 전하는 역할. 예, 역사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긴 네네. 한데요. 내 역사, 우리 가족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음, 꼭 뭐 위대한 어떤 역사적인 인물만이 역사에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온 게 정말 수많은 알 수 없는 정말 전보다도 작은 수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고 인류가 이제 지내온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중에 점이 하나도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물려받았고 네. 그 신앙을 후세에게 전해주는 그 역할.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가볍게 아니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요. 이제 물리적으로 젊은이와 나이 든 세대 또 13세대가 같이 지낸다는 게 시간 공간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어떤 걸 했냐면 시니어 아카데미의 한 반하고 주일학교에 뭐 1학년 뭐 데레사 반하고가 자매 결연을 맺는 거예요. 주일학교 하면 초등학생인가요? 예, 초등학교나 중고등부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기도 마니또가 되는 거예요. 아, 같이 모여서 예.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네. 같이 할 수도 있고 같이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화나들 있잖아요. 네. 백혈병이라든지 네네. 이런 어려운 병 중에 있는 아이들 그룹을 우리 노인대학의 한 반에서 계속 기도 마니또를 해서 서로 영적 결연을 선물. 해서 예, 서로를 위해 예. 기도를 해주는 예, 영적 선물을 네.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고3 수험생 이제 54일 기도를 하지 네, 않습니까? 네. 100일 전 모임도 네. 하고 그러면 우리 노인대학에서 고3 뭐 데레사 할머니께서 베드로 학생에게 54일 동안 영적 선물 꾸러미를 만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54일 기도를 하루에 5단씩 했다. 음. 누군지 몰라요. 네네. 데레사도 모르고 베드로 학생도 모르는데 나중에 그 수험생 그 안수 미사 있잖아요. 네. 격려 미사 때 영적 카드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베드로 학생 뭐 수능 화이팅 대박 기원합니다. 네. 아니면 뭐 그리고 영적 선물 기도 몇 단입니다. 데레사 할머니가 네. 이렇게 해서 카드로 그냥 아하. 그러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할머니가 기도해 준다는 게 뭔가 더 깊이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더 사랑이 많을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그리고 듭니다. 교회 안에서 네. 아무리 노인들이 뭘 못하시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힘없고 어쩌어찌 해도 기도 부대라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신부님들도 항상 네. 강론 끝에 기도해 주실 거죠?는 어르신들한테 하시는 맞습니다. 의지이고 부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만나서 뭘 하고 어떤 유형의 뭐를 또 이루어 놓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이제 그 예로 저희가 그런 이제 교육대 얘기도 하고 사실 지금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우리가 정신 건강 얘기도 좀 했었지만 사실 우리가 삶의 목표는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럼 나이 들어서의 행복을 주는 게 뭐냐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인가 인정을 받고 또 내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네. 그 행복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가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언가 하나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상호 이제 뭐 인간관계의 어떤 뭐 그 좀 원활함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서 존재감, 뿌듯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시니어 아카데미 저도 좀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저도 곧 시니어가 되니까 저도 사실은 학생보다는 강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그 댄스 스포츠도 좀 공부하고 했는데 나중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여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뭔가 어르신들에게도 어떤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뭔가 뭐 이렇게 꿈을 갖게 해준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뭐 70대에 대해서 처음 시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화가의 꿈을 이루신다든지 그런 기사도 제가 자주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숨겨졌던 재능 또는 사느라고 바빠서 관심을 못 가졌던 그런 자기 개발을 그 연령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잠깐 바꿔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노인 사목이라든지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많은 경우에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노인 정책, 또 노인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혜경 박사님 현실이 어떤가요? 노인 빈곤율도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막 최하위에 거의 속해 있고 네. 어르신들 자신들도 당신들은 아주 빈곤하다라고 인식하고 그 조사 결과도요. 3분의 1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 동기는 수입을 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자아실현, 성취, 여러 가지 뭐 존재에 대한 확인 등등 있을 게 더 높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첫 번째는 수익의 창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손 안 벌리고 내가 한 푼이라도 좀 내 스스로 벌고 싶다는 그 욕구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내 자녀가 내 부모를 내가 모시고 봉양하는 그런 유교적인 전통 가정 가치관에서 지금은 거의 뭐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시삼끼를 어떻게 저희가 부모님을 대접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진국 시스템들도 그렇고 이제 정부가 아니면 공공부조 차원에서 함께 가고 뭐 요새 이제 아주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라든지 네. 치매에 대한 뭐 그런 보조도 그렇고 그래서 내 부모, 내 자녀의 그 관계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관계로 가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압축적 고령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빨리 그렇게 우리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힘겨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 이런 쪽이 잘 되고 있고 많이 혜택도 받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공적인 그런 의미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회가 이제 급격히 노령화 되다 보니까 이제 100세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요. 노인이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곧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면 90 넘은 저희 부모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 스스로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르신들을 챙겨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제 환자들 중에도 어떤 분이 친정엄마는 당뇨, 시어머니는 뭐 무슨 심장병 그래서 두 어머니 수발 드느라고 정작 본인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에서 뭐 이제 요양보험이라든지 뭐 치매 그 관리 뭐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고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뵐 때마다 늘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편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한 분이라도 뭐 요양병원이나 이제 그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요즘 또 뭐 자녀들 숫자도 적으니까 완전히 생활의 리듬이 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한데 노년에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당당히 요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건강해야 니네들 마음에 짐 맞습니다. 없이 네네. 사는 거니까 용돈 좀 팍팍 줘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우리 생각이 다음 듭니다. 만남에 용돈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 시대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이제 박용호 박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글쎄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 이제 제일 문제는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집 밖에 나오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더더욱 집에 계시면서 갖는 그러니까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게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을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고 챙겨준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시간 날 때 좀 외출해가지고 바깥에 공기도 좀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라도 좀 자주 만남을 가져서 조금 더 이렇게 대화의 시간도 많이 갖고 하면서 외로움, 고립감, 또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영영 박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노인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교회 안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 의미가 없어요. 네. 예, 무료하고 역할이 축소되고 한 분들을 나오시게 해서 만나고 접촉하게 하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노인대학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노인대학에서는요, 교사들이 동영상을 어르신들한테 영상으로 인사도 드리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화상을 봐야 또 상태도 알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든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네. 노력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면에서 이거 꼭 뭐 노인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평화방송에서 네. 노인분들과 관련된 방송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네,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그럼요. 들었거든요. 최대 그 시청자가 네. 고정 고객이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이제 저 이렇게 나와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르신들은 전화 와요. 네. 아 학장님 나왔냐 그러고. 예, 그래서 유튜브가 요새 굉장히 활성화돼서 신부님들 각종 미사, 축복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르신들 그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하루 종일 TV를 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참에 노인 방송국을 하나 네, 네.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네, 할 거 많으시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또 힘을 보태고 힘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보현 씨도 마무리하면서 또 한마디 네, 하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네.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네.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 은교에서 노인 이조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또 가수 서유석 씨도 이렇게 노래하죠.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주름을 펴고 한 살이라도 적게 보이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나이대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기쁘고 거룩한 노년의 삶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바이고 또 우리 인생의 완성일 것입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지금까지 노인 사목과 건강한 노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박용우, 조혜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생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